안녕하십니까. 가인지 컨설팅 그룹 남요셉 센터장입니다. 가인지 AI 실무 스터디 1회차 때 다뤘던 내용 복습을 위한 내용 녹화 시작합니다. 이 강의 자료는 카카오 단톡방에 공유드린 노션 링크 통해서 강의 자료 함께 확인하시면서 내용 복습하시면 더 빠르게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회차 스터디 때 다뤘던 내용은 스킵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떤 바이브 코딩 실습 1, 바이브 코딩 실습 2 이렇게 두 개 다뤘던 내용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다뤘던 내용은 빠르게 훑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AI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구글 로그인, 클로드 로그인을 한번 강조드렸었고요. 녹화 시작을 제가 강조드렸어야 됐는데 제 스스로 녹화 시작을 강조하지 못해서 녹화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AI 스터디 일정은 격주로 진행됩니다. 어제 5월 23일 토요일 시작으로 해서요. 2주 단위로 6월 6일, 6월 20일, 6월 7월 4일 이렇게 총 4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바이브 코딩 기초와 활용, AP 활용 기초, AI 사례 인사이트를 사례 공유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AI 시대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의사결정자분들, 그리고 LLM 도구를 검색 플랫폼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리더님들, 그리고 AI 생산성을 업무에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는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이 가인제 AI 실무 스터디 기획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목표는 우리가 AI를 단순하게 써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개인의 업무나 조직의 반복, 병목, 낭비되는 측면들을 어디서부터 발견하고 바꿔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인스타나 어떤 웹사이트들, 그리고 AI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업들의 솔루션과 제안서에 흔들리는 대신에 나의 과업, 우리 조직에 맞는 AX 과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4회차가 끝날 때쯤에는 무엇부터 이 AX 전환 시작해야 할지 이 관점과 시각을 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이즈 컨설팅 그룹 남요셉 센터장이고요. 바로 AI 적용 실습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카카오 단톡방 통해서 공유드린 노션 강의 링크 안에 있는 이 자료들을 한 번씩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 버튼을 토글이라고 합니다. 이 토글 클릭하셔서 숨겨져 있는 내용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게 하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닫으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이해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바이브 코딩 실습은 BGM 신청서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뜨는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BGM 신청 게시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GM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입력한 정보들이 구글 시트에 정리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BGM 신청서를 만드는 방식을 한번 클로드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는 이랬습니다. 고객이 의견을 요청할 때, 구글 설문 서베이 몽키를 활용하는데 UX, UI가 정해져 있는 방식 외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 혹은 항목들, 배경,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어렵다라는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설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정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아이디어로 바이브 코딩으로 고객의 의견 모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작한다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BGM을 틀어주고 싶다. BGM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필요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준비해드린 프롬프트하고 QR코드 생성 방법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로 1번 프롬프트와 3번 이 QR코드 생성으로 클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을 최초로는 이렇게 정리해 두었고요. 먼저 1번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제작 요청을 위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로드에 입력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아래 주제를 AI에게 요청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어라. 주제는 방금 위에서 소개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사용할 도구를 명시합니다. 구글 시트와 앱스 스크립트를 사용할 거고, 요청 중에 하나는 프롬프트를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코드 블록에 넣어줘라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AI에게 어떤 결과물을 요청할 때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리더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완성도 있는 결과물에 닿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 자체도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AI에게 전달해주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풍선의 오른쪽 위에 보면 코드블록에서 복사하기 버튼이 있고요. 복사하고 저는 이렇게 양면에 창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클로드에 방금 복사했던 프롬프트를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복사하기 버튼을 통해서 입력해 줍니다. 혹은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엔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이번 프롬프트의 이렇게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첫 번째 1번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으로 AI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것의 내용과 그리고 웹페이지 제작 요청 프롬프트 내용이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프롬프트를 입력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바로 여기 클로드가 작성해 준 프롬프트를 가지고 새 채팅창으로 가서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의 말풍선 코드블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하시고 이 채팅창에 바로 붙여넣기 해도 작동은 하겠지만요. 맥락과 결과물의 구분과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새 채팅창으로 가겠습니다. 새 채팅창으로 가셔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거나 컨트롤 V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안 어떤 프롬프트의 내용을 작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에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하실 때에는 프롬프트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하는 대신에요. 프롬프트 내용이 어떤 게 작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요청하시면 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 방향성이 맞는지 점검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클로드에게 작업 요청한 것은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이 듣고 싶은 BGM 신청할 수 있는 웹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아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글 시트와 앱스 스크립트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교육 중 쉬는 시간에 이런 BGM 신청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청서 페이지에 들어갈 항목, 신청자 이름, 곡 제목, 아티스트, 유튜브 스크립트, 신청 사유 이거를 넣겠다고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다고 클로드가 자체적으로 제안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기능 요구사항은 앱스 스크립트에 두 개수로 HTML 폼 띄우고 모바일에서 잘 보이게 반응형 디자인 적용이라고 했고요. 이런 기능적 요구사항을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걸 봐도 아는 용어가 있고 좀 생소한 용어가 있기는 한데 음,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클로드가 알고 있는 영역 안에서 제안을 해줄 겁니다. 제안을 해주는 것에서 어, 이런 작업들을 반복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익숙해지는 영역 안에서 좀 학습해가면 좋겠습니다. 폼 제출 시에는 백엔드 함수 호출 점점 이제 용어가 어려워집니다. 스프레드시트에는 이런 컬럼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제출 완료 후에 신청 접수되었다라는 안내 메시지 표시. 동일 사용자가 연속으로 신청하지 못하도록 1분 쿨타임. 이것은 선택 사항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해줄 내용, 스프레드시트 세팅 방법, 앱스 스크립트 코드, 웹앱 배포 방법, 배포 QR코드로 공유하는 팁, 진행자가 신청 내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이제 답변이 방금 소개해드리는 동안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클로드가 제안해준 내용을 따라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사용 설명이 초반에 먼저 나와 있고요. 이 설명에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시트로 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제가 먼저 요청드렸던 이유입니다. 구글 시트에서 새 스프레드시트 생성하고, 새 폴더가 아니라 새 스프레드시트 생성하고요. 파일명을 뭐 필수는 아니지만요.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변경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 리스트. 저는 이제 동일한 작업을 지금 여러 번 진행했기 때문에 버전 4라고 우선은 구분을 위해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다음 3번 헤더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므로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헤더라 함은 여기 행의 카테고리 구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 작성자, 신청곡,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을 헤더라고 통칭하는데요. 여기에 설명해 주는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앱스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부금 신청이라는 시트를 자동 생성하고 헤더 7개를 채워 넣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 보면 이렇게 때때로 작업 결과물에 시트명을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작업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시트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앱스 스크립트 생소하신 그 앱스 스크립트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 위에 보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클릭해서 앱스 스크립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앱스 스크립트의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앱스 스크립트 편집기가 열리면 이 두 개의 파일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code.js이고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index.html 파일입니다. index.html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볼 것이고요. code.js는 여기 기본적으로 파일 목록에 보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code.js 파일을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보면 기본으로 있는 code.js 내용을 모두 지우고 아래 코드로 교체하라 나와 있습니다. 역시 코드 블록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 전체를 오른쪽이 복사 버튼 눌러서 여기 코드.js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거나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js 내용이 채워지게 되겠고요. 아래로 가서 이제 두 번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왼쪽 파일에 플러스 버튼 그리고 HTML 선택해서 이름을 인덱스로 지정하라 했습니다. 보면 코드.js가 들어있는 목록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죠.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파일 추가 버튼이 있고요. 눌러서 HTML 선택하면 됩니다. 제목을 여기에 이제 인덱스라고 지정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덱스 지정했는데 이렇게 작성한 인덱스는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클로드가 지정해준 이름은 i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하실 때 나는 기능적인 부분을 잘 모르지만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 GPT에게 코드를 짜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점은 인덱스의 대소문자가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i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HTML은 이 이름에서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이 HTML 인덱스 그 파일 확장자명이 붙기 때문에요. 인덱스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고요. 코드.js는 코드가 다 입력되어 있고 인덱스 HTML이 있는
기본 내용을 역시 다 지우고 교체, 아래 내용으로 교체할 겁니다. 코드블록 오른쪽 위에 복사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 인덱스로 와서요. 붙여넣기,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거나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작업이 끝나면 상단 디스켓 아이콘, 여기 디스켓 아이콘이 있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배포하기 전에 편집기 상단의 함수 선택 박스에서 셋업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시트와 헤더가 미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함수 선택 박스는 무엇이냐면 여기 실행 버튼의 오른쪽에 있는 이 마우스를 딱 이렇게 올려놨을 때 실행할 함수 선택, 이게 함수 선택 박스입니다. 이것을 누르면 뭐 to get or create sheet, submit request, 셋업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셋업을 먼저 누르고 실행을 누르면 미리 이제 헤더와 시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권한 검토하는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권한 검토로 들어가셔서 권한에 대한 허용 설정을 다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스로 하시거나 혹은 뭐 안전하지 않은 창으로 이동과 안전한 환경으로 이동 이런 선택지가 뜨는 경우가 있을 텐데 AI 시대는 이미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권한 설정을 허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청한 배포 단계로 갈 텐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배포가 있습니다. 배포라는 버튼이 있고요. 새 배포, 그리고 유형 선택에서 톱니바퀴 누르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웹 앱을 선택하고요. 설명에는 뭐 예시라고는 하지만 뭐 구분용을 위해서 이름을 잘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BGM 신청 버전 4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나 그대로 설정하고 액세스 권한은 나만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로 설정하고 배포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복사 가능한 형태가 나오겠고요. 조금 전에 셋업을 눌렀을 때 누르면 시트와 헤더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시트로 잠깐 와서 보면 타임스탬프, 이름, 곡 제목, 아티스트, 링크, 한마디, 뭐 재생 여부 이런 것들이 체크 가능한 시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앱스 스크립트로 와서 뭐 복사 가능한 아이디나 뭐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알파벳의 나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웹앱 URL을 이렇게 눌러 볼 겁니다. 누르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웹앱의 URL, 여기에 있는 이 URL을 복사하면 이렇게 다른 곳에 복사해 붙여넣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여넣기, 카톡방에 뭐 붙여넣기 해서 카톡에 뭐 와 있는 참여자들한테 누르고 입장에서 신청곡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것을 QR코드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다면 크롬에서만 가능한 기능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비틀리나 뭐 쇼튼 URL과 같이 URL의 주소, 이 주소를 좀 줄여주거나 QR코드로 만들어지는 웹사이트 플랫폼에서 유료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는 크롬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빈 화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이 뜨지요. 이 중에서 이 페이지의 코드, QR코드 생성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크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능인데요.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스캔 가능한 화면이 뜹니다. 스캔 가능한 QR코드가 뜨고 여기에 떠 있는 링크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다시 한번 네, 이 QR코드를 뭐 복사하면은 클립보드에 이 이미지가 저장되어서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혹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에 내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에 이 이미지가 저장되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혹은 저장된 형태의 파일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QR코드를 바로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촬영해서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입장하게 되었고요. 이제 구글 시트에서 제가 올리는 내용이 한번 제대로 전송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테스트용 곡 제목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아티스트 악뮤를 작성했는데요. 실제로 타임스태프와 함께 이름, 곡 제목, 악뮤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동되어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 이제 작성해준 내용들을 한번 또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따라오기 어려운 내용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캡처를 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혹은 개인 메시지로 질문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 진행하는 데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보고서 템플릿 제작입니다. 보고서 템플릿 제작이고요.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고서 템플릿 작성하려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보고서를 작성은 해야 되는데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막혀서 뭐 예스 폼이라든지 혹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기획안 복 템플릿, 보고서 템플릿 이런 거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네, 무료 버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럴듯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유료 결제를 해야만 확인 가능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보고서 템플릿을 뚝딱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정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 바이브 코딩으로 보고서 템플릿 초안을 만든다입니다. 주제는 회의 내용 기반으로 기획 보고서 템플릿을 만들고 싶고 이 기획 기반으로 프로젝트 운영할 모든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템플릿의 초안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역시 2번 프롬프트는 예비용으로 제가 세팅을 해둔 것이고요. 1번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 아래 주제를 AI에게 요청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라. 이 말인즉슨 바로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고 이것을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것을 AI와 함께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코드블록 오른쪽이 복사하기 버튼 눌러서요. 새 채팅창으로 가겠습니다. 이 작업물 요청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적게 소요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답변을 준 내용에서 답변으로 얻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앱스 스크립트에서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로드와 뭐 제미나이 GPT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클로드는 코드를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짜는 특성이 있다 하면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만들 때 불필요한 기능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빠르고 간결하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얻었고요. 붙여넣은 후에 뭐 회의 내용만 채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내용도 한번 잠시 후에 붙여넣기 한 뒤에 우리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새 채팅창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거나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요청하고 어떤 프롬프트가 형성되어 있는지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역할 먼저 설정을 해주었네요, 여기에서는. 당신은 기획자와 PM을 돕는 시니어 기획 컨설턴트입니다. 아래 회의 내용 기반으로 프로젝트 실행할 팀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짜리 보고서 템플릿을 구글 시트에 자동 생성하는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뭐 회의 내용에 빈칸이 있고 여기 회의록 회의 내용 넣는 공간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우선은 비어 있는 상태로 바로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요구사항은 앱스 스크립트 코드 한 벌로 함수 한 번 실행하면 활성 스프레드시트에 기획보고서라는 시트가 생성되도록 작성하는 것이고요.
시트 한 장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도록 컬럼 너비, 행 높이, 병합셀을 적절히 세팅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섹션을 포함하되, 그러니까 항목들이죠. 회의 내용에서 추출한 초안 텍스트를 미리 채워 넣어주세요. 예시 샘플을 넣어달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작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예시 정도로만 넣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작성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항목들이 다른 항목들 혹은 우리가 기존 조직에서 내가 소통하는 파트너와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디자인 설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상단 헤더의 옅은 색 배경, 섹션 제목은 굵게, 표는 테두리 처리, 글자 크기는 본문 10포인트, 제목 12포인트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회의 내용에서 추출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 논의 필요라고 표시해서 빈칸 두지 말고 코드 상단의 사용 방법을 주석으로 안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우리는 지금 제가 예시로는 바로 입력했지만 프롬프트 활용하시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입력하시게 된다면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짚고 갈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시작하는데요. 회의 내용, 그러니까 아까 여기 회의 내용 넣어야 하는 이 칸이 비어 있다고 이제 짚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안에 그대로 안내문만 남아 있어서 추출할 원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옵션 A 바로 사용 가능, 옵션 B 맞춤 초안이라고 했는데 모든 본문 항목을 추가 논의 필요로 채운 빈 템플릿 생성을 아래에 드린다. 라는 옵션 A가 있고요. 옵션 B는 실제 회의록 텍스트를 다음 메시지에 넣어주시면 내용 분석해서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우선 옵션 A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앱스 스크립트 코드가 있고 이제 쭉 내려보면 이 코드 자체에 이제 방법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새 파일을 열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새 파일 혹은 기존에 다루고 있던 파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단에서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 이거 제목 살짝만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고서 템플릿 이것도 버전 4라고 하겠습니다. 상단에서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기본으로 떠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합니다. 펑션 마이 펑션인데 여기 펑션 마이 펑션 있죠? 이 내용을 역시 다 지우고 위에 있는 코드를 다 붙여넣기 하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코드 블록이라서요. 코드 블록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상 말풍선 위에서 오른쪽 위에 복사하기 버튼이 뜹니다.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말풍선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복사가 되고요. 여기 앱스 스크립트 코드.js 내용으로 돌아와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거나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4번 안내는 저장 버튼 누르고 함수 선택 드롭다운에서 Create Planning Report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디스켓 모양 저장 버튼 누르고 함수 선택 드롭다운에서 옵션이 4개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Create Planning Report 함수 선택입니다. 선택하고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승인 또 권한이 뜹니다. 여기에 5번 안내에도 최초 1회 권한 승인 팝업이 뜨면 본인 계정으로 승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한 검토 누르시고 여기에서 뭐 계속 저와 동일한 창이 뜨시면 계속 누르시거나 안전한 환경,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뭐 가자 하면 안전하지 않은 환경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uthorization Successful 승인이 되었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떴고요. 이제 이 상태로 실행이 완료되면 스프레드시트에 뭐 기획 보고서라는 탭이 생성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로딩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로딩바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게 완료가 안 되지? 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시트로 돌아가면 팝업창이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기 시트로 돌아가면 팝업창이 떠 있죠. 기획보고서 시트가 생성됐고요. 회의 내용 반영해서 추가 논의 항목 채워주세요. 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확인 누르면 다시 앱스 스크립트로 들어갔을 때 실행 완료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 보고서의 초안 템플릿이 완성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시트에서 나 혼자서 뭐 기획안 하고 뭐 이렇게 다 셀하고 병합하고 폰트 조절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이런 작업하는 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이 작업 프롬프트를 넣고 시작한 지 한 10분 남짓 됐는데 10분 만에 아래 시트 두 번째 시트를 보면 기획 보고서의 초안 템플릿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번과 2번 바이브 코딩 실습 빠르게 한번 요약하듯이 공유 드려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는 아마 중간중간 뭐 재생하고 일시정지하고 재생하고 일시정지하고 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예상은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중간에 막히는 지점 있으시다면 역시 카카오 단톡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잘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선에선 최대한 알려드리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함께 알아가면서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의 과업을 소화하고 조직의 AX 전환을 하는데 AI가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리더님들에게도 굉장히 이게 큰 고난이고 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AI를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또 하더라고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이제는 AI가 필수로 활용되는 시대인 만큼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상 막 놓아버리지 마시고요. 어, 작은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요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